시간 박주연의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시간입니다. 박주연 선생님 자리하고 계시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뵙죠? 네네. 이제 왠지 모르게 더 친밀하게 느껴져요. 네, 저도 많이 익숙해졌네요. 네, 앞으로 금요일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면은 아마 친구처럼 느껴질 텐데 네네. 그 느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예,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첫 번째 주제로 칭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오늘 칭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네.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희 우리 부모님들이 양육 지침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양육에 대해서 첫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양육 지침서나 이런 부모 교육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보편적인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또 그 방법도 이렇게 보편적인 방법들을 이제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받아들이시고 또 이제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또 이렇게 적용을 하실 때에 꼭 이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내 자녀를 잘 보시고 이해하시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아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인지적인 이해도 물론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네. 가슴으로 내 아이를 이해하고 내 아이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눈높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아이의 시각으로 이제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이와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좀 내 생각, 어른으로서 가지는 나의 어떤 그런 마음이나 생각들을 좀 괄호 속에 이렇게 좀 묶어두시는 게 또 필요해요. 네. 예. 일단 내 것은 좀 뒤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가로 속에 묶어두고 아이의 눈높이로 일단 맞춰가는 그것이 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네. 예. 우리가 그 아동 치료에 여러 이제 그 아동 치료에 관련된 그 심리 이론들이 있어요. 많은 이론가들이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심리치료 이론들을 보면 공통적인 거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과 대화를 하라라는 거죠. 예. 사실은 이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어렵고, 이것만 사실 노력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네. 예, 그것이 어른들한테는, 이미 어른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것이 힘들지, 네. 내가 어른으로서 아이를 끌어주는 거는 굉장히 어른한테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선생님 사실 우리 어른도 한때는 아동이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의 입장에서는 아동의 입장을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부모의 입장에서 좀 아이를 이렇게 또 이렇게 위에서 네.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마음도 좀 조급해지고 네. 예, 앞서가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기가 쉬워요. 사실 그렇죠. 저도 아동 상담을 할 때에 항상 이 부분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거를 마음에 아이와 그 놀이실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아이와 내가 눈높이를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마음을 다지지 않고 들어갔을 때랑 또 이것이 긴장이 느슨해졌을 때는 아이의 반응이 벌써 달라져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그거를 저도 굉장히 이렇게 피부로 느끼게 되거든요. 네.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노력을 할 때에는 저는 이미 아이와 굉장히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미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의 성장 촉진자가 되어 있고 네. 또 이 부분에서 좀 제가 게을러져 있으면
아이가 저만치 이렇게 거리가 아이와 저 사이에 그 거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이제 다시 노력하고 긴장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은요 정말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이 네. 하셨던 그 노력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요. 네, 상담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모습을 하나 이제 예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아이가 그 엄마랑 좀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랑 상담소에 오게 됐어요. 네, 한 몇 살쯤 된 아이인가요? 한 4살 정도 됐겠죠. 네, 분리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분리의 어려움이 있고 다른 아이들은 다 이제 그 나이 때쯤 되면 어린이집도 가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떨어지기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상담소에 왔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이제 낯선 곳에 왔으니까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이제 그 얌전히 앉아 있겠죠. 그렇죠. 예. 엄마는 이제 걱정이 돼요, 내심. 이 아이가 너무 이제 분리가 되지 않고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왔는데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도 아이가 나랑 안 떨어지려고 하면 어떡하나. 네. 예, 이런 이제 염려가 되는 상태에서 처음 상담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자,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가와서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시 후에 아이가 선생님 손을 잡고 놀이실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엄마, 엄마로서는 의아하죠. 엄마가 굉장히 좀 의아해 그렇죠. 하셨죠. 예. 이때 선생님하고 아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교감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네. 아이의 신뢰를 선생님이 얻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것이 아이와의 그 눈높이 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선생님이 먼저 다가와서 우리 그 키가 작은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몸을 숙이게 되잖아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다리를 쭈그리고 이제 앉아서 아이랑 눈높이를 일단 먼저 맞추고요. 네, 정말 실질적인 눈높이를 네, 맞추는군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 물리적인 눈높이를 맞춘 다음에 그다음 이제 눈을 보고 아이 눈을 보고 이제 미소를 짓겠죠. 네. 반갑게 반가운 웃음을 짓고 그다음에 밝은 목소리 톤으로 얘기를 해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톤은 보통 솔 높이라 그래요. 좀 높은 목소리 톤이네요. 저는 이제 절대 음감은 아니라서 지금 이제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그 솔의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네. 알아보세요. 이렇게 약간 우리가 성인들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 톤보다 높은 톤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밝은 느낌의 네. 그런 목소리 톤이겠죠. 선생님 그래서 그 뽀뽀뽀의 뽀미 언니 목소리가 항상 높았나 봐요. 그렇죠.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목소리 톤이에요. 네. 예. 그리고 아이에게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선생님은 놀이 선생님이고 이름은 뭐고 네. 만나서 반갑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선생님하고 눈을 맞추면서 표정이 이제 선생님을 집중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아이들은 뭘 좋아하죠?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는 좀 소통을 하기 어렵죠. 네.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입고 온 티셔츠에 예쁜 캐릭터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그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요. 네. 예. 그리고 너 이 캐릭터 좋아하니? 이렇게 예쁜 옷은 누가 사주셨어? 그러면 누구누구. 그러면 아이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요. 네. 아주 잠깐의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죠. 저기 안에 놀이실 가면 재미있는 놀잇감들이 많은데 우리 어떤 거 있나 한번 보러 가볼까? 궁금하지 않니? 네.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네 그러면서 선생님 손을 잡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어떤 아이들은
막 선생님 손을 잡고 들어가다가 아차 싶어서 엄마를 쳐다보고 한번 보죠. 네, 그리고 엄마도 같이 가자고 이제 그때서야 청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선생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재밌게 놀고 다 논 다음에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가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이제 또 나누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앞으로 대화를 할 때 노력해야 되는 그 눈높이예요. 아. 예, 아이들과 해야 되는 눈높이 노력입니다. 선생님, 사실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그렇게 아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선생님의 몫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선생님이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럴 때는 엄마가 나서서 아이에게 신뢰감을 줘야 될 텐데 네. 그럴 때 엄마의 눈높이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부모님과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눈높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부모님이 어떤 상황에서 아이와 눈높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역시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의 눈높이를 조금은 내려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실 때 한번 4살 된 아이의 눈높이에서 4살 된 아이의 입장이 돼서 한번 이 상황을 그려보세요. 네. 네. 아이가 방에서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잠시 후에 아이가 그 그림을 들고 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내보이는 거죠. 네.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에 기대가 가득합니다. 그렇죠. 네. 엄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럴 때 엄마가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자, 이럴 때 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왜 색칠은 안 했니? 예쁘게 색칠도 해야지. 네. 막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가 아이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때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때 아이의 마음은 네. 굉장히 엄마가 칭찬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엄마 이거 봐 하고 보여줬는데 엄마가 더 뭔가를 요구하는 마음에 내가 못했구나, 엄마를 네. 못 채워줬구나 하는 네. 실망감? 네. 그런 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지금 아이의 입장이 되시면서 아마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으시지 생각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다른 반응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네. 누구누구가 그린 멋진 그림을 보니까 엄마도 참 기분 좋다. 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 자, 이렇게 아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자신감에 차겠죠. 네. 그리고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가 정말 내가 그림을 괜찮게 그렸구나라는 걸 일단 알 수 있겠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아이들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네. 그걸 더 능동적으로 찾게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지금 그 부모님이 아이가 열심히 만들어낸 작품을 이렇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림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아이가 표현한 부분들의 디테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건 뭐니 또 그런 거야. 그럼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한테 쭉 풀어놓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기대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엄마가 이때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색칠도 할 수 있겠네. 어떻게 색칠하면 좋을까? 색칠하면 정말 더 멋있겠다. 네. 네. 엄마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때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아이가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아이가 일단 능동적인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재미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엄마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 이미 아이는 크레용을 가지러 달려가고 있어요. 네. 네. 엄마 말대로 좀 해보려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엄마가 그 말을 제안을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여기 색칠도 할 수 있겠네 할 때 이미 색칠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크레파스를 가지러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참 분명히 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 네.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네. 왜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까거든요. 자, 선생님 좀 전에 그렇게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여준 부모님들 예를 네. 들어주셨어요. 네. 이 두 가지 다른 반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반응하신 부모님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아이의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네. 예. 또는 아이의 현재 상태를 봐주지 않거나 또는 아이의 현재 상태를 봤다 하더라도 그거를 아이한테 언어적으로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아, 예. 네. 내가 이 아이 그래도 곧잘 그렸네라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언어적으로 표현이 안 됐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를 어머님이 앞서 나가시게 되는 네. 거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모님의 반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모님의 반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아이의 그 상태를 인정하는 모습이죠. 네. 지금 이 아이가 그려온 이 그림 자체를 굉장히 긍정하는 그런 태도고 그 상태에서 아이와 눈높이로 대화하고 그 다음 단계를 아이랑 함께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네.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이 충실히 된다면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를 스스로 가려는 의지가 이제 굉장히 잘 발동을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은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말하는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서 두 번째 반응으로 내가 변화하게 되면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내 아이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자기가 알아서 찾는구나. 예, 이런 발견을 하시게 되는 거죠. 선생님 사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네. 부모로서 참 기쁨이 오는 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내 속으로 나온 자식이지만 어떤 네. 생각을 하는지 모를 때가 그럼요. 많은데 그 그럼요.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하면서 어떤 아이구나 얘는 어떤 인격체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이 가장 하실 수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정말 큰 착각이에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하고 네.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왜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나왔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칭찬을 하셨는데 네,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렇죠. 예. 그것 자체는 참 좋은 것인데요, 선생님. 칭찬에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칭찬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한다, 네. 착하다 이런 이제 이게 좀 전반적인 그런 뭉뚱그린 단어들을 단어죠. 많이 이제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칭찬에는 우리가 이제 함정이 있다고 하네요. 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우리가 칭찬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네. 실상 아이의 의욕을 많이 고취시켜주지는 못하는 그런 칭찬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칭찬을 하든 야단을 하든 우리가 아이가 스스로 납득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려는 어떤 의욕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칭찬이든 예. 야단이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의욕을 끌어낼 수 있는 부모님의 말이 중요한 거다. 네. 예. 자, 그러면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해서 아이의 의욕을 우리가 고취시킬 수 있느냐?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 이 말이 아이의 용기와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그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쉽사리 부모님이 가지는 목표점의 시각을 고정하기가 쉬워요. 네. 그렇지만 앞에 우리가 들었던 그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그 목표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아이를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 목표점을 부모님이 먼저 얘기하고 끌고 가지 않는다 해도 여기까지만 네가 이만큼 했구나.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는 엄마의 그 충분한 마음을 전달한다면 아이는 그 다음 단계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러려면 전제가 네. 있겠는데 네. 부모님의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욕심을 내려놔야지 정말 내 앞에 아이가 있는 그대로 그렇죠. 예, 그 보일 수 존재가 보이겠죠. 네. 예. 우리가 물론 이제 어느 연령 말을 막 배우는 그런 이제 연령에서는 네, 막 한 살 이렇게 될 예, 때요. 좀 말을 이제 배워가는 그런 연령에서는 아이가 스스로의 어떤 의욕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어린 나이의 연령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한 일정 기간 동안은 칭찬에 반응하고 야단에 반응하는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의 목적은 아이의 자발적인 의욕을 끌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아, 자, 이렇게 아이를 그러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그 마음에서 네. 아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을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 다음의 목표점을 스스로 네, 바라볼 바라볼 수 있고. 해주는 거죠. 네. 네. 자, 사실은 조금 전에는 4살짜리 예를 말씀드려 주셨는데 네. 사실 이것은 전 연령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실. 네. 좀 전에 우리 PD님이 들어오셔서 30살이 넘은 PD님이 우리 엄마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네, 예, 저도 그럴 것 그렇고요. 같습니다. 예. 자, 선생님 좀 전에 그 착하다, 잘한다, 예쁘다 이런 칭찬이 참 뭉뚱그려진 칭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보통이요, 저도 엄마의 입장에서 칭찬은 해야 되겠는데 음흠.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네. 때 참 잘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칭찬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은 구체적인 한번 칭찬이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크게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칭찬할 때 인격을 칭찬하기보다는 행동을 칭찬해야 된다라고 네. 해요. 인격이라는 건 아까 앞에 말했듯이 너 참 대단하다, 너 착하다. 그런 이제 칭찬이 말하자면 인격을 칭찬하는 그렇죠.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방법보다는 너의 어떤 아이의 행동 구체적으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응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착하다, 기특하다, 최고다 이런 등등의 인격을 평가하는 말은 아이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네. 예. 아이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받았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엄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일도 도와주고 넌 참 착하다. 아. 네, 이거는 인격을 칭찬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겠죠.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한 짐 덜었네. 네. 너로 인해서 엄마가 이렇게 쉬워졌다는 걸 그렇죠. 나타내는 엄마가 거군요. 직접적으로 너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엄마가 어떻게 느끼는지 네. 예, 그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반응이 되겠죠. 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 누구누구가 정말 대단하다. 네. 좀 허상적이죠. 네. 자, 아이가 대단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표현력이나 재주나 노력 또는 상상력 이런 것에 엄마가 감동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은 아이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부분을 칭찬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 한번 표현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너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엄만 정말 감동했다. 네. 훨씬 아이가 구체적으로 네. 내가 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네.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선생님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네가 착하고 네가 대단하다. 너 쪽이 아니라 내 쪽이네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죠. 감사하고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의 편하다.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너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어떤 마음이 든다라는 네. 결국은 그런 표현이겠죠. 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아이에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너보고 착하다고 하시더라. 그런 말 많이 하죠. 이런 표현보다는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한테 전달하는 거죠. 너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선생님이 아주 기뻐하셨어. 네. 그 말 들으니까 엄마도 너무 기분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어감도 다르고요. 네. 제가 아이 입장에서 느낀다고 하면은 내가 그랬어? 이렇게 뿌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다르죠. 네. 자, 정말 우리 아이 엄마들 잘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네, 두 번째 법칙을 말씀드리자면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고 합니다. 과정이요? 네, 이 과정이라는 건 결국 노력을 얘기하는 걸 그렇죠. 텐데요.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100점 맞았네. 잘했다. 네, 엄마가 굉장히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기분이 그럼요, 좋으시겠죠. 흡족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바꿔볼게요. 열심히 노력했구나. 네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엄마도 정말 기분 좋은데. 네. 네, 노력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첫 번째는 결과, 두 번째는 노력에 대한 그런 반응인데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칭찬이 좋은 칭찬이냐면 잘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좋은 칭찬은 결국 못했을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못했을 때도 할 수 있는 칭찬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노력에 대한 칭찬은 사실 60점을 받은 아이에게도 할 수 있는 칭찬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걸 네.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전번에 80점 받아서 이번에 90점을 받았다면 그것 네. 자체만으로도 칭찬하기 충분한데 네. 만약에 전번에 80점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 60점을 받았다. 네. 어떤 마음으로 칭찬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아이가 노력한 부분에 네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니? 그 노력에 대해서 아이가 60점을 받았지만 엄마 내가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고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죠. 아이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가 오히려 이런 부분을 봐주지 못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오히려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아니야. 나 그래도 이거 잘한 거야. 네. 이렇게 오히려 엄마한테 아이가 얘기하는 안심을 시키죠.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그런 이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칭찬할 때도 그 100점 받은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이 아이가 노력한 그 과정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좋은 결과에 대한 칭찬이 된다면 아이가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쉽게 좌절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칭찬을 하려면 부모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아요. 예. 이 아이가 어떤 과정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 과정에 늘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격보다 행동을 칭찬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 칭찬이 어려운 게요. 다른 아이와 비교 자꾸 하게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 원칙에 들어가나요? 네, 우리 어쩌면은 부모님들이 가지는 또 어쩔 수 없는 마음이실 수도 있겠어요. 네.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우리 볼까요? 네. 예. 자, 아이가 이제, 달리기를 막 뛰고 이제 끝냈어요. 너 누구보다 더 빨리 뛰었구나. 정말 잘했다. 이 표현은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이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 어제보다 빨라졌다. 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은 어떠세요? 지난주에 너가 지금 방 정리한 것이 지난주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한 것 같아. 엄마가 되게 기분 좋다. 네. 아이의 이전과 지금, 그러니까 아이의 그 성장 과정에서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그런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그러네요. 다른 아이와의 비교, 네. 다른 대상과의 비교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대상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연결시키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좌절을 하기가 쉬워지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느낌이 달라요. 네. 우리 그 미국에 이제 한국에서 사시다가 아이가
중간에 이제 미국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아이가 언어적으로도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굉장히 내가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괜찮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와 그런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게 되면서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기가 쉽죠.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칫 아이를 내가 빨리 적응시켜야겠다는 마음에 그 목표점에 마음을 두시기가 쉬워요. 네. 빨리 어떻게 얘를 도와서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올 수 아이를 있도록 더 해줄까? 재촉하게 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어머님이 너가 지금 한국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뒤늦게 미국 생활을 하면서 언어를 늦게 배우고 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해가는 것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그리고 이 노력이 얼마나 너가 하고 있는 노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아이는 거기서부터 힘을 내고 아이가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돼요. 그렇습니다.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아이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 이전보다 나아진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계속 그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게 어머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진정한 능력을 키워주는 게 우리 부모의 역할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조금 더 우리 부모로서 구체적인 노력을 할까요? 네. 지금 사실 이 양육의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습관처럼 자동화돼서 굳어진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꾸준하고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라는 걸 알아도 그 상황이 나중에 다 지나간 다음에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알고 또 그렇지만 노력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노력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그 시간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행동을 예전처럼 하면서 머리로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먼저 생각하고 새로 바뀌어진 어떤 그 행동 패턴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네. 그런 점차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꾸준하게 천천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우리 청취자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게 어쨌든 금요일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네. 이 이야기 나눌 테니까 네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칭찬의 방법들, 또 구체적인 방법들 알아봤는데 다음 네.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기대해 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 양육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통제와 허용의 적절한 조화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눈높이에 대한 얘기를 나눴을 때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허용적인 그런 그 마음을 더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다면 이제는 좀 통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통제 이야기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